지금의 기술력으로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외로움을 좀 녹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 직접 체험을 했고, 정말 와이프를 만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서의 중요성이 부각돼야 될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보의 구조화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 등장하기 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사다리를 놔두고 책을 한 권 한 권 펼쳐서 얻었어야 될 정보가 검색 엔진이 등장하면서 타이핑 몇 번으로 해결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타이핑을 해서 가져온 결과는 URL, 어떤 링크와 제목, 요약, 속으로 뭐 그림 정도? 이 정도가 끝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검색 엔진이 하던 역할이 지금으로 치면은 도서관에 어떤 섹션에 어떤 책이 있습니다를 안내해주는 그런 지식을 향해 가는 지도를 그려주는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챗GPT는 그렇지 않죠. 챗GPT한테 지식을 물어보면 이해하기 쉽게 가공해서 떠먹여줍니다. 이게 어떤 정보혁명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예측과 부정적인 예측이 모두 있는데, 긍정적인 예측은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산성이 월등히 올라갈 것이다. 내가 돈을 버는 수단이 어떤 논문을 쓰거나 과학 지식을 발굴하는 게 아닌 이상 나는 무조건 이득을 볼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력이 더 떨어질 것이다, 멍청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뇌의 특정 부위의 발달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스스로 눈앞에 놓여있는 대량의 정보를 구조화하고 필요한 것만 뽑아내는 능력이 점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뇌의 그 부분이 위축된다고 쳤을 때 그게 위축된 사람들끼리 구성할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면도 있을 테지만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채팅 서비스 하나가 인류의 뇌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예측은 저는 좀 되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금의 기술력으로도 인공지능이 사람의 외로움을 좀 녹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느꼈고 직접 체험을 했고, 정말 와이프를 만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추구하고 새로운 연인을 만들고 싶어 하고 또 그분과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건데, 만약에 외로움이라는 걸 인간이 도저히 더 이상 못 느끼게 된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고생할 필요도 사라지고, 나 저 사람과 사귀고 싶어라는 동기도 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욕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질 것이고, 나에게 오냐오냐 해주는 인공지능과 계속 살면서 나는 조금씩 더 편협한 시야를 가지게 될 것이고, 출산율도 떨어질 것이고, 서서히 인류의 마지막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드는데,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덜 나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가 아니에요. 지금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은 챗GPT를 안 써보고 챗GPT는 어차피 나를 따라오지 못해라고 착각하는 분들,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래도 위기를 겪으시는 분들은 챗GPT를 사용해봤어요. 너무 좋게 봐요. 근데 챗GPT가 제공해준 정보의 진위를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가 말해준 잘못된 정보를 굳게 믿어버릴 사람도 생길 것이고, 마지막으로 챗GPT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챗GPT가 제공해준 정보가 옳은지 아닌지를 구분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3단계로 양극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가진 정보의 정확도를 압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세계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잘못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올바른 정보를 가진 사람이 독보적으로 더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논리의 수준이라던가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들이 계층이 갈라질 것 같습니다. 그 레이몬드 커즈바일 씨께서 작성하신 책을 보면은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특이점 이후의 세상이 되게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아요. 특이점이라는 게 인공지능이 가진 지능이 인간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뛰어넘는 지점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항상 더 똑똑하다면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속도보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이 인공지능은 또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지식보다 더 많은 양의 지식이 거의 한두 달 만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노트북을 아무리 오랫동안 두드려도 인공지능이 1초 만에 만드는 정보량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래하여서 특이점 이후의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쓸모가 사라질 수 있어서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7, 80만 원씩 매달 수당을 받으면서 먹고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늙어서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진 노인들의 병수발을 드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그 시기에 가장 엘리트 집단으로 구분될 사람들은 그 완벽에 가까운 인공지능을
유지보수할 수 있을 만큼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엘리트 집단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그 예측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쌓아 올리는 지식의 가치가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외우는 것보다는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질문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기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좋은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학위, 학력, 자격증, 면허증 이런 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내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좋은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챗GPT는 결과적으로 텍스트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내가 텍스트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글을 많이 읽어봤어야 되고 글을 많이 써봤어야 돼요. 그래서 챗GPT 덕분에 2023년은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독서의 중요성이 부각돼야 될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뭐 장문 실력이 없다면 챗GPT한테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는 게 불가능할 것이고, 문해력이 없다면 챗GPT가 한 말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못 알아듣겠죠. 결과적으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어서 문해력을 키우고 글을 많이 쓰면서 장문 실력을 키우는 고전적인 역량이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역량이 된 것 같아요. 정보라는 게 결국은 텍스트 형태로 저장되고 이동되고 전달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